지금 이제 비례대표를 만들 때 병리평이 뭐냐, 연동형 비례대표가 뭐냐, 준연동형은 뭐냐,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이가 병리평으로 한다고 제안했는데 우리 자유통일당에는 어떠한 득실이 있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웬만한 사람에 얘기해서는 이거 알기가 어렵습니다. 전화 되니까 가능한데 저도 목사님 닮아가. 자, 병리평 보겠습니다. 병리평이 앞서서 다수대표, 소수대표, 비례대표가 있는데 잠깐의 헌법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진짜 다수대표는 1등만 당선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보면 그 한 선거구에서 1등만 당선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1등이 3만 표를 얻었고 2등이 2만, 3등이 10,000표 얻었다 그러면 1등만 당선됩니다. 1등이 과반수를 얻어야 될 것이냐? 그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1등만 당선돼. 지금의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는 무슨 대표제입니까? 다수 대표제입니다. 그럼 다수 대표제 반대말이 있을 텐데 소수 대표라 그래요. 여러분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겁니다. 어렵지 않은 게 한 선거구에서 3명 내지 5명을 뽑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 번에 뭐 3등까지 뽑자, 5등까지 뽑자면 이 선거구를 넓히게 되면 중선거구나 대선구로 선거구를 넓혀놓고 우리가 1등만 뽑지 말고 1, 2, 3등까지 당선자를 만들자. 이렇게 한다면 이게 소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건 우리 기억하실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비례대표는 뭐냐? 정당의 지지율로 당선자를 정하는 것이에요. 다수 대표제 반대말은 아닌데 하여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자, 가장 쉬운 병리평. 지역은 253 지역구에서 대표를 어떻게 뽑죠? 다수 대표를 뽑아요. 그렇죠? 제1투표는 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비례대표가 47석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투표장이 2장이죠. 하나는 후보를 뽑고 제2투표는 정당을 지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로에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47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253과 47석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253은 253대로 뽑고 어떤 정당이 253에서 150을 얻건 180을 얻건 우리가 이번 목표는 200을 얻건 간에 비례대표와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걸 병리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자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인가 하면 이 비례대표 47석을 우리가 할당받으려면 지역에서 5석 의석을 얻든지 또는 정당 득표율로 3%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소수 정당은요 지역에서 5석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몰두합니까? 전 정당의 3%에 우리가 몰두를 하는 것이에요. 주목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난번에 77만 표까지 갔었지만 조금 부족해서 이 비례대표 할당에 참여를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독일은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세석 또는 5%입니다. 능력 되신 분은 아마 생각하시겠지만 누가 더 합리적이냐? 정확히 나름 같지만 누가 더 합리적이냐 보면 독일은 3석이거나 뺍시다. 그건 뭐 헌법적 문제니까. 예. 우리는 3%예요. 그렇죠? 다음이요. 자, 연동형 비례대표는 뭐냐? 지역 당선자와 비례대표를 연결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조금 전에 병리평은 무관했었어요. 이번에는 연결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지역에서 일정 수를 얻은 경우 비례의석에 참석을 불허하겠다. 이 말을 여러분이 쉽게 와닿지 않을 것이에요. 이건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넘겨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봐. 예. 이 비례대표란 첫 번째 페이지예요. 예. 비례대표를 왜 하게 되느냐? 조금 전에 아까 지역구에서 1등이 3만 표, 2등이 2만 표, 1등이 10,000표 얻었죠. 그러면 국민들 중에서 3만 표를 지지한 1등만 당선됐어요. 그럼 2등에 2만 표, 3등에 10,000표, 3만 표는 의미 없게 사라졌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역에서 하는데 1등만 당선자가 되니까 2등, 3등, 4등, 5등에게 던져진 국민의 의사는 하나도 국정에 반영되지 않고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사표가 됐단 말이죠. 따라서 다수대표제의 장점은 있지만은 뭐가 문제냐? 한마디로 사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말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등에 2만 표, 3등에 10,000표에 던져진 3만 표가 의미 없이 사라진단 말이죠.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래서 제2투표를 인정하는 제2투표. 그건 뭡니까? 모든 국민이 정당에게 표를 던져보라 이거예요. 던져보면 정당이 얻은 득표수 가지고
47석을 다시 한번 나눠준다면 좀 전에 다수대표제에 있어서의 사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비례대표가 등장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 무슨 소리 하나? 방언하는 걸로 듣는 분이 계시는데 한 번만 얘기가 안 합니다. 비례대표는 왜 만들어졌어요? 다수대표제가 좋긴 하지만 다수대표제에서 2등, 3등, 4등, 5등, 6등 한 사람들의 표는 국정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의 의사까지도 어떻든지 간에 대표를 만드는데 반영시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비례대표입니다. 따라서 비례대표는 역사적으로 다수대표제보다 먼저 있었겠어요? 뒤에 있었겠어요?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이해가 다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연동형을 가서 보면 지역하고 이 비례대표를 연동을 시킨다. 그 말이 뭐냐 말이죠. 다음이요.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정당, 이제 우리가 요번에 투표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가 40%야. 민주도 40, 정의 10, 자유통일 10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시자 말이죠. 그렇죠? 40, 40, 10, 10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300명이에요. 253하고 40을 생각하지 마시고 300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300명 중에서 국힘을 40을 지지했어. 그러면 국힘은 몇 석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120석이에요. 그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 점을 253하고 47은 생각하지 마세요. 자, 국민이 정당에게 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던졌는데 40, 40, 10, 10이 됐어요. 그 말은 뭔가면 국민의 전체 뜻은 40%의 국민은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40%를 국힘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20, 정의 30, 자유통일 3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국민의 뜻은 국힘하고 민주당은 몇 석 이상을 가져가지 마라. 120석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당 제도가 많이 고착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구에서 국힘하고 민주가 만일 125씩 얻었다.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통상 이들이 어찌요? 지금 보면 민주당이 167에 국민의힘이 112면요. 280석을 지금 민주와 국힘이 가져갔단 말이죠. 그렇죠? 숫자상 그러면 125대 120을 이미 얻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국힘과 민주당은 국민이 표를 던져서 니네는 몇 석만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120석만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지역에서 이미 몇 석을 가져갔습니까? 125를 가져가게 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니네는 비례대표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립형에서는 지역에서 몇 석을 얻든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정당의 지지율로 47석을 나누어 가졌어요. 그러나 이래가지고 이게 옳지 않다. 양자를 연동시켜야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연동시키느냐? 지역에서 당선자를 낸 숫자가 원래 정당 지지율에 의해서 가져갈 숫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니네는 비례대표에 참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연동용 비례대표가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지난번 선거는 어떻게 됐었죠? 보면 국힘하고 민주당은요. 이 47석을 분배받는데 참여할 수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니네 이 법을 만들면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밀어붙였어요. 근데 민주당이 나중에 보니까 끝내 위성정당을 민주당도 만듭니다. 왜 만드냐? 위성정당은 이런 정당이에요. 국힘이나 민주와 내적으로는 같은 건데 이 사람들은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를 냈어요? 안 냈어요? 위성정당은 안 냈죠. 그걸 또 아셔야 돼.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지역정당 후보를 낼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뭐만 가져갑니까? 비례대표만 할당받기 위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힘하고 민주가 47석을 그대로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두 놈 다 만들었어요. 그럴 때 가장 열받은 정당이 어디입니까?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이 뭐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도 다 민주당 편을 들어주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정의당은요, 국힘하고 민주가 니네 125석을 가져가게 되면 비례대표를 참석하지 못할 테니까 군소정당에게는 이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왜냐면 큰 집 두 군데에서 비례대표를 참석을 못하니까 47석을 정의당, 뭐 자유통일당 등등 군소정당이 이걸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당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찬성해 줬는데 막판에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연동용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요. 위성정당은 어떻습니까? 불가피해요.
그럼 지금 이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위성정당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위성정당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그건 우리가 답은 없지만 그들의 생리상 저는 만든다고 봐요. 국회의원 이거 30석 정도가 날아가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렇죠? 어떤 수를 불문하도 이거 만든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양심에 뭐 화인 맞는 경우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하게 되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다. 만든다면 욕을 먹을 거고 안 만든다면 의석이 날아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딥니까? 이 국민의힘도 연동형이 좋아요, 병립형이 좋아요. 그 답이 안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오면 정리가 안 된 건데 괜찮아요. 우리 집사람도 2회 강의가 아니까 알았지 처음엔 모르더라고요. 예. 자, 국힘은요 연동형이 좋아요, 병립형이 좋아요. 병립형이 좋죠. 왜냐면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 뭘 만들어야 돼?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낯뜨거운 정당을 또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병립형으로 가자라고 할 거란 말이죠. 누가 먼저 말을 했을까요? 이 얘기를 국힘이 먼저 얘기했죠. 한동훈한테. 그 점에 있어서는 민주와 국힘이 짬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이 먼저 우리는 병립형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재명이는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준다는 형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이요. 머리를 완전히 아프게 하는 게 뭐냐? 준연동형이에요. 얘기는 들어보셨지만 그 본질을 잘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준연동형은 뭔가 하면 지난번에만 했는데 47석 중에서 이게 어려워요. 47석 중에서 30석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연동형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17석은 종전의 정당 지지율을 적용하자 그랬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죠? 그럼 왜 40에서 47에서 30은 해고 17은 왜 이렇게 했느냐? 아무도 몰라요. 숫자는. 그러나 지난번에 할 때 30석만 연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17석은 종전대로 하자, 병립형으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 이제 헌법 교수로 딱 짐작을 해보면 이게 지금 국민들이요 위성정당을 만들었지만 위성정당을 찍는 사람도 있겠지만 깜빡하고 그냥 국힘이나 민주를 찍는 사람도 있겠죠. 처음 실시했으니까. 그렇죠?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17석은 예전대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연동형으로 하자. 요렇게 이 인간들이 이 작전을 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걸 여러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말로 설명하기는 어떻겠습니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심상정이가 국민들은 이 수치를 이 방법을 알 필요 없고 표만 던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그 국회의원들이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려면요 시간이 어떻습니까? 많이 소요가 돼요. 한마디로 되질 않아. 그래서 지난번에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지난번 21대에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준연동형을 또 하려고 하면요 법에 이걸 또 명시해야 돼요. 22대도 한다. 제가 볼 때는 할 리가 없어요. 또 제가 그 당시 칼럼을 썼을 때 이 선거제도를 보면서 난수표 비례대표다 내가 이제 통렬하게 비판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이걸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병립은 병립, 연동이면 연동이지 거기다 다시 뭐 30석에다 여러분 신문사에서 보면 캡을 씌웠다는 말이 가끔 등장해요. 그게 뭔가 하면 40줄 중에서 30석만 연동으로 하자. 요 말을 캡을 씌웠다고 모자를 씌웠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요새 시정에서 준연동형으로 간다는 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했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서울 수도권만 16석을 주고 대전, 충청, 강원을 15석을 할애하고 부울경, 광주, 전남에게 16석의 비례대표를 주자. 합치면 47석이에요. 요 안은 어디에 그 포인트가 있냐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한다 그랬는데 안 하니까 욕을 먹을 테니까 국민들을 또다시 이게 호도시키는 거예요. 그럼 권역별 비례대표를 해보자. 요 안에 큰 장점은요. 부울경, 광주, 전남을 하나로 묶었어요. 하나로. 그러면 국민들한테 영원함의 화합을 시키는 제도가 아니겠느냐. 상당히 좋다. 요런 말을 이제 하게 되지만 이거는 복잡하기만 하고 우리 자유통일에는 이것이 유리할지 불리할지 아직 계산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각 정당은 비례대표 명부를 몇 개 만드느냐? 3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16명을 뽑으니까 자유통일당이 리스트를 낼 때 서울 수도권의 비례대표 리스트를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전, 충청, 강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내야 돼요. 그러면 장경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를 내면 남자 1번인데 만일에 이 제도를 가게 되면요. 서울 수도권에 장 목사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아직 복잡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냥 띄우기만 했고 될 확률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요 인간들이 곤욕별 비례대표를 하면서 비례대표에 참여하는 퍼센트를 7%라는 초안을 제가 봤어요. 지금 현재 비례대표는 몇 퍼센트예요? 3%죠. 7%로 올렸어요. 이거 누구한테만 유리합니까? 국힘하고 민주가 다 해먹겠다는 뜻이죠. 3%도 어려워 죽겠는데 7%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거 한다면 우리가 데모라가 됩니다. 7% 도저히 선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다음이요. 자, 그러면 왜 병리평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첫째, 국힘하고 민주당이 이해가 일치합니다. 그렇죠? 군소정당을 배제할 수가 있어요. 병리평으로 하게 되면. 연동형 하게 되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한 군소정당에게 상당히 길을 터주는 게 됩니다. 그러면 3번부터 보세요. 뭐 조국신당이다, 송영길, 뭐 윤석열 탄핵당이다, 이런 조물의 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연동형으로 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저런 정당이 늘어나면서 적어도 한두 석씩을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자유통일당도 이 제도가 더 좋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위성정당을 거의 만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요. 이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요.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이재명 입장에서 본다면 민주당을 전제로 해서 비례대표를 추천할 때에 이재명의 파워하고 위성정당이 만들어졌을 때에 위성정당의 후보를 선정할 수 있을 때의 파워는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을지 몰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 중요한 비례대표 추천권을 직접 행사하려고 하지 뒤에서 행사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유통일당 입장에서는 병리평과 연동형에서 뭐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우리는 똑같아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서 저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연동형이 유리하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위성정당을 저는 반드시 만든다고 보기 때문에 자유통일당에는 어떤 형태로 가든지 간에 똑같다. 우리가 실제 예를 해보면요. 지난번 대선에서는 한 3,400만이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보통 이 총선은요. 그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2,500만 정도가 유효투표로 좀 보고 있는데 2,500만에서 우리가 3%면 75만 정도가 되면 우리가 비례대표를 할당받을 수가 있어요. 3,000만이 되면은 3%니까 90만이 된다. 90만이 되어야 우리가 비례대표에 가입을 분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30만 표 당 비례대표가 한 명씩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대략의 말씀인 것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3천만이 많이 투표했다. 그러면 우리 자유통일당은요 3%니까 90만 표를 얻어야 비례대표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300만 표를 얻었다. 그러면 3천만에 300만이니까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죠? 그럼 5석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만 표 얻었을 때 500만 표 얻었을 때 1000만 표면 표가 거의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통일당의 당원을 우리가 500만 이상으로 확보한다면 500만 표를 가져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때문에 일정 수의 당선자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연동형과 이 병리평을 우리 이제 다 이해되셨겠지만 또 가서 보시면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는 동일하단 말이죠. 마지막으로요. 하나 더. 없어요? 하나도 없나? 여성 우대 비례대표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는요. 여성을 1번 135로 배치라도 돼 있어요. 여성을.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여성을 135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나 소수 정당인 경우에는요. 여성을 135로 하게 되면요. 상당한 데미지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켜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위헌으로 보는 것이 유럽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미국을 가더라도요. 비례대표에 여성을 135로 강제 배치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첫째 뭐에 문제되느냐? 헌법적으로 능력주의에 위반됩니다. 우리가 피선거권에 있어서 공무담임권에 있어서 우리 헌법은 능력에 따라서 일을 맡기는 것이지 여성이기 때문에 우위에 둬야 된다. 이렇게 우리 헌법은 전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정당에 대해서 부당하게 강제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정당이 자기네들이 원한다면 여성을 1, 2, 3, 4, 5로 배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1, 2, 3, 5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은 정당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되는 것인데 부당하게 정당의 이 권한을 강제하고 있다. 세 번째는
남녀 평등에 위반한단 말이죠. 합리적 근거 없이 여성을 우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유럽에 한 20여 개국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여성을 135에 배치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폐지가 돼야 되는데 아마 이번 총선에서 폐지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떤 헌법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요. 독일의 예를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이 비례대표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비례대표가 있긴 하지만은 그 비례대표가 헌법적으로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니까 원래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밖에 전문가들을 비례대표로 선출을 해서 국정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자라는 취지가 1번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1번이 아닙니다. 원래는 독일의 예를 한번 보세요. 독일은요,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299명 뽑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제가 숫자상 300이라 그랬어요. 비례로 300명 뽑습니다. 그럼 독일은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600명입니다. 600명. 그러면 제2투표는 독일도 정당에게 표를 던져요. 던졌는데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1당이 40% 얻었어요. 2당이 30, 3당이 20%를 얻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자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당이 40% 얻었으니까 몇 명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600명이죠. 600명이니까 40을 곱하면요, A정당은 240명까지만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죠. 국민의 전체 의사를 100% 그대로 반영한 것이에요. 그럼 이 당은 30%니까 600에 30이니까 180명이에요. 이 이상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지역에서 241당은 240명을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이 가정을 해서 1당이 지역에서 150명을 당선시켰다라고 하면 비례대표는 몇 석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져갈 인원은 240. 실제로 지역에서 몇 석 얻었어요? 150 얻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은요, 90명까지 비례대표로 임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이 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역은 253이고 비례가 47명인데 지역 253개에서 3석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런 3석 줄이면요, 아마 대한민국 아마 풍지박살 날 정도로 싸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 손을 못 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같은 완벽한 비례대표는 100%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지역구를 200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200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독일식이 되는데, 아니 253에서 3석 줄이기도 어려운데 53석을 줄인다? 그건 아마 폭동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하튼 여러분, 독일식의 이 완벽한 장치가 일부라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정 수를 갖다가 얻었을 때는 정당의 지지에 의해서 정당이 받을 표의 일정 수를 가져갔을 때는 니네는 비례대표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의 253과 비례의 47석을 각자 잘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연동시켜서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 요거는 한 발자국 더 나간 겁니다. 나간 거니까 나갔지만은 결국은 꼼수 때문에 위성정당까지 만들어서 이런 일을 이제 한 것이죠. 결론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병립형으로 갈 것 같고요. 병립형으로 우리 자유통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제가 만약 3천만이 투표했다 그러면 3%면 90만 표. 그럼 지난번에 77만 표인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숫자가 맞아떨어지는 것이에요. 3천만에 3% 90. 그러니까 300만이 하면 10%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4.7이니까 5명 가져올 수 되는 것이고, 만일에 600만이 지지를 받았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요. 600만이면 어떻습니까? 600만이면 5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5분의 1이죠. 47석에 5분의 1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것이고요. 만약에 500만, 당원이 500만 되면요, 지역구에서도 국민의힘이 몇 석은 우리 자유통일당에 양보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1000만 자유마을 이 서명, 그것이 막 500만, 600만, 700만, 500만만 넘게 되더라도요, 그때는 국민의힘이 우리와 협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지역구도 5석, 7석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자유통일당에 적극 가입해서 확대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일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두 분이 각자 질문하셨는데, 자유통일당 가입을 위해서 뭐 빵도 사주고 뭐 이 목도리도 선물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위법이냐 아니냐 묻더라고요. 물으셨는데 제가 주일날 토크하면서 그걸 깜빡 말씀 못 드렸어요.
정당법을 보면요, 그거 사줘도 됩니다. 전혀 문제 안 돼요. 정당법 보니까 제가 입당 강요죄 그것만 처벌해요. 그러니까 정당 가입에 하라고 강요한 거. 강요란 게 뭔가 하면 형법상 용어인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개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입당시키러 갈 때 김밥도 사주시고 격려도 하고 뭐 목도리도 사주고 뭐 뿌러지도 사주고 뭐 이건요 전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불문하고 적극 우리가 노력하셔가지고 자유통장에 수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